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3번 윌슨의 구름상자 시작해볼게. 1문단이야. 1894년 9월 윌슨은 스코틀랜드 최고봉인 벤네비스 산에 올랐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다. 브로켄 현상 뭔지 알겠지? 안개 구름 속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그림자 주위로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것. 그는 이 현상을, 브로켄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결심했다.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이 장치를 구름상자라고 불렀다. 일단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구름을 먼저 만들기를 시도한 거야.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을 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이 브로켄 현상인 건 알겠지? 걔는 재현을 못했어.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이 윌슨이 브로켄 현상은 재현하지 못했지만 다른 어떤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거야. 여기부터 잘 봐야겠지.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 특정 팽창 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다. 얘들아, 여기를 좀 잘 보자. 일단 물이 반쯤 담긴 병이야. 그 상태에서 공기를 뽑아낸 거야. 공기를 좀 뽑아냈더니 응결핵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 응결핵이 뭐냐면 수증기 응결 중심이 되는 흡습성의 밀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수증기를 잘 수증기를 끌어당기는 어떤 작은 입자. 그게 있잖아. 응결핵이 있으면 특정한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됐대. 그래서 그 다음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그 응결핵 있잖아. 걔를 이제 머금은 물방울, 응결핵을 중심으로 이제 물방울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걔를 제거하고 다시 공기를 팽창시켜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남아있던 응결핵에 의해서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대? 그럼 언제 구름이 만들어졌던 거야? 얘들아, 여기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 이게 사실 구름이었던 거야. 그치 얘들아, 구름 물방울인 거잖아. 걔가 이제 떨어져서 비가 내리는 거니까. 자, 이해됐어? 그 다음 봐. 윌슨은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 거야. 그럼 다시 그 물방울을 제거하고 또 공기를 팽창시켜서 응결핵에 의해서 또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줄어들어서 이제 응결핵이 없어져서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과포화 공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데에 과포화 공기가 뭐냐면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줄어들어. 응결핵이 없어. 그래서 같은 팽창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증기가 있어도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수증기가 있지만 응결핵이 없어서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이걸 과포화 공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봤다는 거지. 얘들아, 여기 되니? 정리하면서 마저 해볼게. 일단 이 윌슨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현상이 브로켄 현상이었지. 브로켄 현상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얘는 뭐 간단하지. 안개하고 구름이 있는 곳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그림자 주위로 무지개 무늬가 있는 게 이제 브로켄 현상이야. 그래서 이 브로켄 현상을 만들고자 먼저 한 게 구름상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 이 구름상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밀폐된 용기에다가
밀폐된 용기 속에다가 축축한 공기, 그러니까 약간 물을 머금은 어떤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 그래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한 거지. 이게 구름 상자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번호를 매겨볼게. 첫 번째. 일단 어떻게 했냐면 물이 반쯤 담긴 병. 물이 반 정도 담긴 병이 있어. 거기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어.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다. 됐지? 이 뽑아내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냐면 응결핵이 있어.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팽창비가 있어. 팽창비는 각주 읽어보면 돼. 그 팽창비에서 뭐가 생기냐면 물방울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요 응결핵이랑 요 물방울이 그냥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응결핵, 그 다음에 어떤 수증기 같은 게 달라붙어서 이제 물방울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응결핵이 이 물방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 물방울이 있었잖아. 그래서 2번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 방금 얘기한 거 있지.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해. 얘를 없애는 거야. 방금 생긴 거 제거하고 그 다음 공기를 팽창시켜. 공기를 팽창시키잖아? 그러면 같은 팽창비에 도달해. 그랬을 때 여기 응결핵이 남아있잖아? 응결핵이 남아있고 그 똑같은 팽창비에 이르면 다시 구름이 생긴다는 거지. 됐지 얘들아? 그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같은 말을 좀 뽑아내 볼게. 일단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다라는 게 바로 공기를 팽창시켰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물방울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결국 구름이 만들어졌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둘 다 뭐가 있을 때, 응결핵이 있을 때 구름이 생기는 거야. 얘들아, 요거 됐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같은 말을 이어서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야. 1번, 2번 이런 과정을 반복해. 과정을 쭉 반복하면 이제 마지막 응결핵이 줄어들어 버려 있는 거지. 응결핵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아. 응결핵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응결핵이 없잖아? 그러면 위랑 똑같은 팽창비가 되었는데 팽창비라는 건 지금 조건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팽창비 다 똑같은 거야. 팽창비가 똑같이 있을지라도 응결핵이 줄어들었으면은 수증기가 있거든. 수증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결이 안 되는 거야. 응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과포화 공기. 이게 생긴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응결핵이 없으면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증기, 물이 있어도 응결핵이 없으면 걔는 더 이상 응결되지 않는다. 그게 과포화 공기. 그래서 과포화 공기의 정의를 알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볼게. 이 문단이야.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는데 응결핵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쪼이고 응결핵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하였다. 자, 선이 뭐냐면 빛이나 입자, 에너지와 같은
폭이 좁은 흐름을 선이라고 지금 통칭하고 있는 거야. 다시 봐봐. 얘가 어떻게 했는지. 뭘 했냐면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을 그 방금 얘기한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쪼였어. 그 다음에 은결핵이 생성되나? 이걸 관찰했다는 거지. 됐지?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서 선들이 은결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부터 얘기한 거야. 이 선들이 결국에 은결핵을 만들어낸대. 방금 선이 은결핵을 만드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잖아. 결론 선들이 은결핵을 만들어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물방울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결핵이 생겼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야. 자, 얘들아 정리하면서 갈게. 여기 지금 이 윌슨이 뭘 했냐면은 구름 생성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은결핵의 효과,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는지 봐봐. 그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어디에 쪼이게 했냐면은 구름상자인데 구름상자 안에 뭐가 있다고? 과포화 공기가 있는 구름상자. 이 구름상자야. 얘들아, 구름상자에 이 과포화 공기가 있다는 건 과포화 공기는 아까 뭐가 없는 거냐면 은결핵이 없는 애야. 은결핵이 없는. 그래서 더 이상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물방울,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공기가 과포화 공기인데 거기에 다양한 선들을 쪼이게 한 거야. 그리고 과연 은결핵이 생성되나? 선을 쪼였을 때 은결핵이 생기나? 이걸 지금 관찰했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다양한 선 있잖아. 이 선들이 결국에는 은결핵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했어. 뭘 통해 볼 수 있다고? 그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물방울이 생긴 거야. 물방울 얘들아. 그러니까 구름 같은 물방울이 생겨버린 거야. 원래는 여기 은결핵이 있어야 물방울이 생긴 거잖아. 그런데 물방울이 생겼다는 걸 보니까 은결핵이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대.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에 해당하는 거, 다양한 선에 해당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은결핵이 뭔지 요거 정리하면 돼. 자, 첫 번째 전기장이라는 선을 걸었어. 그랬더니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어. 물방울들이 움직이는 거야. 전기장을 걸었더니 물방울이 움직여. 은결핵이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은결핵이 있는데 이때의 은결핵은 이온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야. 이유는 뭐야?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니까 이온, 뭐 양이온, 뭐 음이온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실예로 선이야 선,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이 생겼네. 양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플러스로. 그래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생성된 음이온이 바로 은결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거지. 자, 이해돼? 음극선을 걸어주면은 은결핵이 어떤 게 생긴다고? 음이온이 생기는 거야. 자,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게. 자, 첫 번째 다양한 선, 전기장을 걸었더니 은결핵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은결핵이 어떤 게 생겨? 이온이구나. 은결핵이 이온이라는 게 밝혀졌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딱 전기장을 걸었더니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전기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과포화 공기는 응결핵이 없어. 근데 전기장을 넣어줬더니 뭔가 물방울이 생겼잖아. 응결핵이 없는데. 그럼 응결핵이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전기력에 따라 움직여. 그럼 이 응결핵이 이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됐어? 계속 갈게. 두 번째. 그래서 실제 예로 선을 어떤 걸 지금 예로 들고 있냐면 음극선. 음극선을 걸어준 거야. 지금 여기 있지? 여기 진공방전을 할 때 빠르게 흐르는 음이온의 흐름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음극선을 딱 걸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부터 쓰자.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음극선이니까.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랑 충돌을 해. 공기 분자와 충돌을 해서 뭐가 형성되냐면 음이온이 형성돼. 음이온. 그리고 이 음이온이 물방울과 결합해서 이 물방울이 어디로 가? 양극 쪽으로 가는 거지. 양극 쪽으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원래 응결핵이 없잖아. 응결핵이 없는데 물방울이 생긴 거잖아. 즉 여기 음이온. 얘가 응결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음이온이 바로 응결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음이온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음이온이라는 걸 어떻게 아니? 라고 하면 양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음이온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됐어? 요렇게 공부하는 거야. 선, 응결핵의 정체. 선, 응결핵의 정체. 알겠지? 계속 읽어볼게.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했어. 방금 물방울이 생성됐잖아? 걔를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를 딱 해버렸어. 그리고 공기를 팽창시키면 구름이 형성되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럼 지금 이 물방울을 제거했다라는 거는 여기 응결핵을 제거한 거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아.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바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이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이렇게 당겨서 결국에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하면 요 선들 있잖아. 전기장, 음극선 이런 선들이 이온을 만들어내. 이온. 이 이온의 정체가 뭐야? 이게 바로 응결핵인 거야. 응결핵을 만들어내고 응결핵이 생겨버리니까 주위에 수증기 분자랑 붙을 수가 있어. 붙으니까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물방울이 만들어져. 물방울. 구름처럼 만들어진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뒤도 똑같아.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자, 넘어가 볼게. 3문단. 윌슨은 1911년에 개선된 구름상자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그러니까 조금 구름상자를 개선해서, 그래서 개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서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자, 얘도 똑같아. X선을 쪼였어. 어디에다가? 과포화 공기. 이게 그 과포화 공기 같은 구름 상자겠지?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나타난 거야. 그게 X선 경로에 딱 나타났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자 실 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네. 그럼 얘들아,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응결핵이 생겼다는 거야. 응결핵이 생겼다는 건데 이 응결핵이 양극으로 이동하니까 바로 음전하겠지. 그래서 구름을 구성하는 이 물방울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X선을 쪼였을 때 발생하는 응결핵은 바로 음전하 이온인 거지. 얘들아, 여기 됐니? 조금 더 설명해준다. 윌슨은 이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이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랑 충돌해. 그래서 전자가 산란되고 그 전자 주변에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으로 제대로 해석했다. 윌슨은 제대로 해석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대괄호 친 부분이 X선과 관련한 이야기인 거야. 자, 그냥 과정 보면 돼. X선이었어. 공기 구성 분자랑 충돌하니까 전자가 산란돼. 전자가 주변 수증기를 끌어당겨. 그럼 결국에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거야. 전자니까 이제 음전하. 자,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윌슨이 그 다음에는 알파 입자 두 번째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또 넣었어. 이 구름 상자는 과포화 공기가 들어갔겠지.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알파 입자를 딱 넣으니까 얘도 직선 모양의 구름 알갱이가 나타난 거야. 그럼 얘도 뭐가 생겼다는 거야? 응결핵이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 멈추는데, 그러니까 양전하로 대전, 약간 전기적 성질이 양전하가 되게끔 만들면서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 물방울이 생성된 것이다. 그럼 얘들아, 알파 입자에서 생긴 응결핵은 양이온이네, 양이온. 알겠지? 알파 입자 자체가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니까 이제 양이온이 그때 생성되고 이 양이온이 응결핵 역할을 하니까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결국 물방울이 생성된다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 윌슨이 구름상자의 옆에 적당한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세 번째 베타선이야.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다. 이번엔 실 모양. 조사해보니까 이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음전하가 나타났거든. 이는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다. 베타선을 과포화 공기 구름상자에 넣었더니 어떤 응결핵이 나왔어? 음전하가 나온 거야. 왜냐면 베타선이 음전하를 떴으니까. 세 가지 괜찮아? X선, 알파 입자, 베타선. 요렇게. 자, 이거 정리할게. 자, 얘도 아까 앞에랑 똑같아, 얘들아. 어떠한 특정한 선을 어디다 넣냐면 과포화 공기가 있는 구름 상자에 넣는 상황인 거야. 선을 과포화 공기가 있는 구름 상자에 넣었더니 여기서 응결핵이 생기는 여부를 보는 거거든. 여기는 이제 과포화 공기가 있어. 과포화 공기는 응결핵이 없는 거지. 응결행이라고 썼네. 응결핵. 자, 첫 번째 어떤 선이었냐면 X선. X선을 과포화 공기 상자에 넣었다? 그랬더니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생겼어.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생긴 거야. 구름이 생겼다라는 거 자체는 응결핵이 생겼다는 거라 그랬지? 그런데 얘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양극으로 이동해. 양극으로 이동.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응결핵이 뭐라는 것? 음전하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음전하니까 양극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선을 넣었더니 응결핵이 음전하가 생긴 거야. 음전하가 생기니까 음전하가 주위의 수증기랑 만나서 구름이 된 거지. 물방울이 생겨버린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걔가 양극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지? 자, 두 번째. 알파 입자야. 두 번째는 이번엔 알파 입자를 쪼이었더니 알파 입자. 얘는 어떻게 됐냐면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가 나왔대. 직선 모양의 구름 알갱이가 나왔다.
얘도 구름이 생겼네? 뭐가 생겼다는 거야? 은결핵이 생겼다는 거야. 은결핵은 뭐냐면 양이온이다. 왜냐면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니까. 얘는 주변을 양전하로 만드는 애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성된 양이온 수증기를 끌어당겨. 그리고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구름 알갱이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알파 입자는 양이온의 은결핵을 만들어서 구름 알갱이를 만든다. 괜찮지? 자, 마지막이야. 세 번째 뭐였어? 베타선. 3번. 베타선을 넣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어. 선이 쭉 나타난 거야. 조사해 봤더니 얘는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럼 이 음전하의 정체가 뭔 거야? 은결핵. 봤더니 베타선 자체도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전하를 띤 전자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음전하의 은결핵에 얘도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얘가 구름 모양처럼 나타난 거겠지. 요렇게. 얘들아 요거 이해돼? 공부하는 방법 알겠지? 요렇게 보면 되는 거야. 다 똑같지? 계속 읽어볼게. 윌슨은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을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 방금 다른 모양들의 궤적들 있었지? 가는 실 모양, 직선 모양, 길쭉한 실 모양 이런 것들. 이후에 장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윌슨은 더 선명하게 선들의 특징적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흥미로운 현상인 거야. 아까 전에 원래 얘가 구름 상자를 만든 이유가 이런 거 보고자 만든 게 아니라 그 브로켄 현상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 그걸 보려고 했는데 브로켄 현상은 발견을 못하고 좀 더 흥미로운 현상,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지. 자, 4문단 볼게.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서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입자의 정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치? 음전하, 양이온 이런 것들. 구름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였고 이게 구름 상자의 의의인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궤적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구름 모양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였고 이론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준, 실체를 진짜 모습을 보여준 획기적 장치였다. 구름 상자는 새로이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입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이후에 등장하는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들의 모태가 되었다. 얘들아, 요게 그냥 구름 상자의 의의가 되는 거잖아. 구름 상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구름 상자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좀 써보면은 하나만 그냥 쓸까?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준 장치였다. 요것만 난 쓸 건데 너희는 읽으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위에 내가 중요하지만 그냥 안 쓴 거거든. 너희가 정리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만 쓸게. 자, 요런 지문이었어. 문제를 풀어볼게, 얘들아. 어디로 가면 되냐면 178페이지, 수능 특강 178페이지로 가볼게.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 자, 1번.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면 브로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나? 브로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린 알 수 없지. 2번. 윌슨은 음극선이 구름 상자에서 응결핵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 요거 확인했지. 요거 음극선 자체가 구름 상자에서 응결핵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 나왔었지. 좀 볼게. 실례로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 생성된 음이온이 응결핵임을 알 수 있었다. 해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맞는 것. 2번이네. 그치? 3번. 구름 상자는 실험실에서 광학적 현상을 재현하는 장치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광학적 현상을 재현하는 장치로 쓰는 게 아니라 입자를 검출하게 된 거지. 입자를 가시화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 거지. 광학적 현상은 아까 어디 나오냐면 브로켄 현상 같은 광학적 현상을 재현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브로켄 현상이 광학적 현상인데 그런 건 못 봤으니까. 4번. 윌슨은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을 제거할 수 있었다. 대전되지 않은, 이게 틀렸어. 이 대전되다라는 게 그 전하의 성질을 띠게 하는 거거든? 전하의 성질을 띠게 하는 건데, 전하의 성질을 띄어야 응결핵이야, 얘들아. 응결핵 자체가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대전이 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은 없다. 알겠지? 응결핵 자체가 전하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서 틀렸고. 5번. 윌슨이 구름 상자에서 과포화 공기의 팽창비를 높여 팽창시키자 구름이 생성됐다. 과포화 공기는 응결핵이 없으니까 구름이 형성될 수 없는 걸. 그치? 그리고 팽창비를 높여가지고 구름을 생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1번에 2번 이렇게 해주면 돼. 1번 선지 하나씩 좀 잘 봐주고. 2번 윗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음극선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 음극선 자체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에게서 전자를 뗀다? 이런 얘기 했었나? 이런 얘기 안 했고 지금 왜 1번처럼 선지가 구성됐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랑 충돌해 음이온이 생성된다라고 한 거거든?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랑 충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선지를 이렇게 뽑은 거야.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낸다. 전혀 아니지. 1번 틀렸고. 2번 구름 상자 속에 과포화 공기는 응결핵이 추가되면 물방울을 생성한다. 얘들아, 요거 맞는 거 알겠니?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뭘 얘기했냐면 구름 상자 속의 과포화 공기에다가 선을 넣은 거야. 선을 쪼인 거야. 선을 쪼였더니 다 어떻게 됐냐면은 물방울이 형성됐어. 그런데 이 물방울들이 왜 형성된 거냐면 선을 쪼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하를 띤 응결핵이 물방울과 결합해서 구름의 모습으로 지금 흔적을 남긴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가 응결핵이 추가된 게 되는 거지. 이 전하를 띤 음전하, 양이온 이런 것들 있잖아. 음이온, 양이온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응결핵인 거야. 그러니까 응결핵이 추가되면 물방울을 생성한다. 이 맞게 되는 거지. 2번 완전 맞네. 자, 3번. 윌슨은 벤네비스 산에서 본 브로켄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알 수 없어. 이걸 나중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글에는 안 나와. 4번. 윌슨은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를 팽창시키면 늘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알았다. 늘이 틀리다? 얘들아, 요거 왜 그런지 알려줄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응결핵이 줄어들었어. 그럼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수증기가 있지만 더 이상 응결이 안 일어나. 응결핵이 없으니까. 그 얘기했거든. 그러면 다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를 아무리 팽창시킨다고 해도 물방울이 안 생겨. 과포화 공기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야. 5번 구름상자는 베타선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요거 혹시 기억나니? 베타선이거든? 베타선은 지금 여기 있어. 베타선은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는데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다. 이렇게만 얘기했어. 전자를 산란시킨다라는 거는 얘들아 X선이야.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되고 이렇게 나왔어. 지금 다른 선을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이번에 2번 이렇게 하면 되고, 자 3번 갈게. 3번에서 기억은 구름상자. 구름상자. 니은은 여기 스트로보스코프라는 애네. 그럼 이거 읽어봐야겠다. 볼 수 없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화는 과학의 발전에서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 원둘레를 따라 등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그러니까 같은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원반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뚫린 구멍을 통해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를 관찰하면 물체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원둘레를 따라서 구멍을 같은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놔.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거. 회전한다고 생각해볼까?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런데 이 뚫린 구멍을 통해서 빠르게 진동하는 혹은 회전하는 물체를 보면은 뚫린 구멍의 모습만 딱딱딱 보이지.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중간중간만 보니까. 그 순간순간만 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스트로보스코프라고 하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반속적 시야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앞서 설명한 원반 스트로보스코프가 개선되어서 암실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등이 제공하는 반속적 시야를 활용하는 방식이 출현하자. 하여튼 또 다른 방식이 좀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출현하자 관찰자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동일한 경로를 따라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으로 바꾸어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야.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우리는 구멍으로 보니까 천천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자, 이것과 구름상자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번.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을 가시화해주는 실험 기구이다. 맞겠지?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을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2번. 운동하는 대상 중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만을 관찰할 수 있다. 모든 운동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구름상자인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냐면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궤적이 생기는 그런 애를 관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기에 있는 스트로보스코프라는 애는 이제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거니까. 3번, 대상을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장치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리 앞에서 구름상자도 개선했다 그랬고 여기도 새로운 방식 출현했다 그랬지. 4번,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로 가시화를 실현한다. 요게 답인데 얘들아, 이 말 좀 어려울까?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 때문에 눈에 보인다는 건데 요거 기억에만 해당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스트로보스코프는 그냥 관찰 대상 자체를 보는 거야. 관찰 대상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요 친구들,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 이거 자체가 관찰 대상이거든? 그런데 구름상자는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 그러니까 선을 넣었잖아. 선을 쪼였잖아. 선을 쪼였더니 그 선이 그 응결핵을 만들잖아. 응결핵이
핵을 만들어서 수증기랑 결합해서 물방울이 생기잖아. 그리고 그 물방울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효과, 그거로 인해서 가시화를 실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4번은 기억만 맞아. 5번, 사람의 눈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의 운동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맞지? 우리 눈으로는 그냥 파악하기 어려운 걸 이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3번에 4번 해주면 되고, 자, 넘어가 볼게. 4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림은 윌슨이 알파 입자를 구름상자 내부에서 발생시킬 때의 모습이다. 이거 알파 입자랑 관련될 거래. 알파 입자 기억나? 알파 입자는 어떤 은결핵이 생기냐면은 양이온이 생긴다 그랬어. 양이온. 그리고 그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 이 알파 입자를 통해서 직선 모양의 구름 알갱이, 이게 구름 알갱이거든. 직선 모양의 구름 알갱이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럼 1번.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흰 선들은 물방울이 응결하여 생긴 것이다. 맞겠지? 요 선들 자체가 결국 구름이니까 물방울이 응결해서 구름이 생기는 거니까. 2번, 그림의 아래쪽 중앙의 밝은 점,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얘는 알파 입자의 발생원 맞고. 3번, 알파 입자가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알파 입자가 구름이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야. 맞지? 4번,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 전자 나오면 안 되지 않니? 얘 은결핵 양이온인걸? 틀렸지. 5번, 알파 입자는 그 발생원에서 나와 공기 중에서 구름이 직진하잖아? 맞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4번에 4번이고,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가 뭐냐면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 진행하면서. 얘들아, 여기에서 A가 여기야. 진행하다. 봐봐.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거거든? 이거 나아가는 거지. 선들이 공기 중에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애가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번.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버스가 나아가다.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나머지는 경기를 진행하다, 화음이 진행하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다, 방송을 진행하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5번에 2번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줄게. 자, 요 지문은 그래도 간단한 편이지. 간단한 편이니까 선과 은결핵 요것만 잘 연결해서 공부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고생했어. 여기까지 할게.